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6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와 EPL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쪽에서는 좀 결과가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지금 5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그 경기들 중에서 5경기들 중에서는 끝난 경기들 중에서는 어느 번은 그래도 4경기가 적중이 됐습니다. 제주 언더 경기만 좀 틀렸고요. 일요일 경기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굉장히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경기고요. 전북 대 수원삼성의 경기입니다. 일단은 전북이 좀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이 경기는 일단은 저는 전북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 삼성이 전북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김건희와 뭐 한석종 이런 주축 자원들이 좀 빠지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김민우 선수가 복귀하긴 하겠지만 김민우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이 프리킥이나 세트피스에서의 킥을 김민우가 부상일 때는 이기재 선수가 굉장히 날카로운 킥력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김민우 선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북이라는 팀이 4연속 무승부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승패 방향인데 이변이라면 패겠죠. 하지만 전북의 이 스쿼드와 그리고 수원 삼성의 이 부상자로 인한 이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전북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 정상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김건희의 대체로 나오고 있는 제리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또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원 삼성이 수비가 그렇게 단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헨리의 존재감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전북 역시 좀 수원 삼성이라는 팀이 이번 시즌 경기력이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전북도 고전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북 역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북이 이길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점 차 이상의 승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핸디캡 무승부 1점 차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K리그 2 경기고요. 경남 대 전남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정배당을 좀 전남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배당에서의 확률이 좀 경남의 승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약간은 의아한 배당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경기력에서는 좀 무승부에 좀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좀 너무 무승부로 보이는 경기라서 약간은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무승부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경남의 승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전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력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차츰 적응해 나가면서 조금씩 경기력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스쿼드 자체가 나쁜 팀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남 상대로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전남이 일단은 수비가 좀 안정적인 팀이고 또한 이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은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전남 역시 좀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전남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변으로 좀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뭐 언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전남도 뭐 세트피스 한 방이 있긴 하지만 뭐 결정력이 좋은 팀은 아니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 상대로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전남의 수비가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언더에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경남의 핸디캡 승리, 경남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EPL 경기고요.
네, 3번 경기는 울버햄튼 대 브라이튼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배당을 브라이튼이 받았습니다. 사실 브라이튼이 울버햄튼보다 나은 부분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 전적을 살펴보니까 울버햄튼이 브라이튼 상대로는 좀 약했습니다. 홈에서는 최근에 승리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는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무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사실 경기력에서는 무승부에 좀 가까워 보이는 경기긴 한데,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5연무가 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본다면 정배당을 받은 브라이튼 쪽을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울버햄튼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일단은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고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히메네스도 없는 상황 속에서 네투까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 그렇다면 뭐 포덴세라든지 아니면 트라오레, 파비오 실바가 좀 해줘야 되는데, 파비오 실바는 아직 좀 어린 선수고, 포덴세는 사실 득점을 만들어내는 선수는 좀 아닙니다. 또한 트라오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브라이튼이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핸디캡 무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는 패 쪽, 해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저는 승보다는 좀 무승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은 맨유가 주말 경기가 연기가 됐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다라는 점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경기를 덜한 상황 속에서 지금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지금 뭐 토트넘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스터 이런 강팀들이 좀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로파권을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동기부여 자체는 두 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빌라가 그릴리시가 복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릴리시와 와킨스 그리고 바클리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분명히 스쿼드적으로는 훨씬 더 우세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번 시즌에 아스톤 빌라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변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으로 빌라의 승을 바라보지 않는 부분은 빌라가 맨유 상대로 굉장히 약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변으로 아스톤 빌라의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카바니의 득점력 또는 뭐 레시포드라든지 아니면 그린우드 선수의 한 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팀이고, 빌라 역시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 3명의 선수들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빌라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번 경기부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새벽 경기라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은 웨스트햄의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땐 에버튼보다는 분명히 좋지만 링가드도 그렇고요. 최근에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 하멜스가 출전이 좀 가능해 보여서 그렇게 본다면 동기부여가 두 팀 다 있는 상황 속에서 에버튼이 좀 이 웨스트햄의 수비가 단단한 모습은 아니라서 에버튼이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으로 무승부를 바라보지 않는 부분은 두 팀에게 있어서 챔피언스 리그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두 팀에게 있어서는 무승부가 크게 의미 있는 승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승패로 나눠질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이 경기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인 오버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를 좀 역배로 오버를 바라보는 부분은 두 팀 다 뭐 공격력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한 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수비적으로 봤을 때 두 팀 다 단단한 팀은 아닙니다. 특히나 에버튼도 뭐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크로스 상황에서는 조금은 불안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웨스트햄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버로 역배로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엔 제가 웨스트햄의 패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핸디캡 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웨스트 브로미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 쪽, 해외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날이 유로파에서 탈락을 했죠. 준결승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리그에 지금 올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등권인 웨스트 브로미치를 만났는데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등권이긴 하지만 강등 버프를 좀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은 이 잔류권과의 승점 차가 너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승을 하고 이 잔류권 팀들이 전패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하는 그런 모습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이 비아레알에게 1차전에서 패배하고 2차전에서는 무승부를 하긴 했지만 이 골대의 불운도 있었고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 브로미치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아스날이 동기부여도 있는 상황 속에서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스날이 좀 대승할 수 있는 유로파에 대한 화풀이를 웨스트 브로미치에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스날의 오버로 득점이 많이 나오는 대승을 생각해서 오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스날이 좀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핸디캡 승, 마인승이죠.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전북의 승, 2번은 경남의 언더, 3번은 울버햄튼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아스톤빌라의 오버, 5번은 웨스트햄의 핸디캡 패배, 6번은 아스날의 승,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주력 픽과 이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됩니다. 또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9배당으로 좀 배당이 낮긴 합니다. 일단 좀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을 가져봤고요. 첫 번째는 경남의 언더, 두 번째는 웨스트햄의 핸디캡 패배, 세 번째는 아스날의 승,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경남의 언더를 가져갔었을 때 1.56배당으로 0.13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일요일 프로토 공유 영상을 모두 마쳤고요. 저는 다음 주에 있는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